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삼성 SDS, 금호 석유, 크래프톤, PSK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40%나 성장한 물류 사업은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지만은 47%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락다운과 선박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항공 물동량이 증가를 했고 운임 강세까지 나타나면서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낮아졌는데 그것이 12.4%로 기록이 될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반영된 급여 인상분이 있었습니다. 자, IT 수익성은 좀 낮아지겠지만은 관계사의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투자 강화로 IT 서비스 매출 부분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2분기 실적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그리고 11% 정도 성장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사실 뭐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목표 주가가 깎인다라든가 뭐 주가가 못 가는다든가 이렇게는 좀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나온 부분들은 다 위에 나온 내용들의 좀 세부적인 것들이라서 이 정도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 가격이 유지가 됐고요. 원재료 가격만 상승해서 합성고무 실적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자, 합성수지와 페놀은 중국 봉쇄 및 가전 수요 감소로 마진이 또 둔화가 된 상태이고 에너지 S&P만 강세이지만 이쪽 페놀과 에너지는 소정비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PER과 PBR이 무조건 저평가라는 건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황이 둔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봉쇄가 드디어 해제가 되었고 경기 부양책도 나올 것이고 국내 NCC 증설도 이제 감안하면 23년도 시황은 오히려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좀 긴 흐름으로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결국에는 좀 주가는 좀 많이 가진 못하겠지만은 목표 주가도 또 많이 하향됐잖아요. 많이 가진 못하겠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겠다. 그래서 내년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시야로 보고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이라도 많으면 배당으로 좀 버티는 힘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공모가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자, 매출액은 5,230억, 영업이익은 3,111억 원입니다. 월 평균 이용자 수 및 유료 구매자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무료화를 전환한 가운데 그리고 유명 IPO 콜라보와 유료 컨텐츠 확장,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모바일 매출이 30% 이상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주식 보상 비용 환입과 신작 부재에 따른 광고 선전비 등으로 감소 등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에 프로젝트 M이 올해 하반기에 PC 버전으로 출시가 될 거고 23년도에는 모바일과 PC 버전으로 글로벌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칼리스토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A급 대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2022년도 4분기 출시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크래프톤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특히 이 4분기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굉장히 잘 돼야만 연말에 공모가까지는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SK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같은 경우에 매출액 940억이요. 영업이익은 19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P3 공장 투자 사이클 지연에도 불구하고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대만, 북미 파운드리 등 다변화된 거래선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자, 22년도 1분기 국내 전공정 투자를 고려하면 북미 파운드리 업체양 저변 확대 효과로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실적 사이클 시작이 예상이 되고요. 평택 P3 3D 랜드 투자와 P2 투자의 효과의 반영 시작이 전망됩니다. 또한 국내 전공정 투자 분기가 우상향이고요. 그리고 베블리치라고 하는 식각공정, 이것이 신규 장비 효과 역시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초기 평가용 장비의 매출 전환 시 양산 장비 대비 일부 수익성이 낮을 수 있으나 과정이고 나중에 양산 장비들 계속 들어가면 외형 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보다는 좀 미래가 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S 일봉입니다. 자, 오늘 1.71% 떨어졌고요. 오늘 하락 속에서 좀 잘 버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코스피 34위고 11조 되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 한번 올랐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저점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이제 판단이 좀 있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 흐름에서
쭉 꺾고 내려왔기 때문에 꾸준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오래된 주주께서는 만약에 오래 들어가셨다면 사실 이제 수익성이 나셨을 텐데 약간 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다시 팔고 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신규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본다라면 지금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보면 이 그냥 저점과 종가상의 저점을 본다면 갭이 일단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또 지금 현재 월봉상 저가를 본다면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는 저라면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14만원을 깨면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4만원을 깬다면. 물론 이 4천원 가지고 뭐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수료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은 기간 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은 매수 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매수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든지 좀 외국인도 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는 좀 외국인 들어왔고 기간이 좀 팔았지만은 좀 약하죠, 힘이.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1분기 실적 아까 나온 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2분기는 오히려 약간 플랫 느낌인데 영업이익률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배당이 너무 낮습니다. 배당이 좀 너무 낮고, 배당이 좀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 SDS에서 어떤 생각을 좀 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주식이라는 건 맞아요. 좋은 주식을 맞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서 이것을 통해서 그 배당을 세게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또 한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지분 수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긍정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일봉을 보시면 오늘 1.56%가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 약간 떨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좀 바닥에 있는 느낌은 있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정말 완만하게 U자를 찍고는 있기는 한데, 이게 과연 U자로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올해 내내 좀 안 좋을 거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소폭 내려갔다 올라올 것인가, 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고 기관도 엄청난 사랑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보시면 뉴스적으로 다른 걸 보면 미래성장 엔진으로 미래차 뭐 이쪽에 뭐 힘을 준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6조 투자 승부수. 라텍스 생산 규모를 2배로 확대를 하네요. 2차전지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신규 투자가 또 나오겠죠. 보고서도 나올 거고, 그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기와 수소, 네, 이쪽에 다 한다고 하네요. 네, 뭐 나중에 또 한번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우선 6%의 이 고배당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물론 금액은 좀 작아졌지만은 배당률로 치면은 6%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요것으로 좀 버티는 거죠. 요것으로 좀 버티는 거고, 수익성은 안 좋아질 거라는 건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가격대 위치에서 좀 잘 잡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초에 올라왔었던 이 폭에 거의 근사치하게 지금 다 다가왔거든요. 이미 찍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잡으셨으면 바닥일 것 같고, 아직 뭐 한두 차례 정도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급락장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호석유도 배당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지금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4조 되는 회사고요. 코스피 72위입니다. 다음은 크래프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 오늘 6% 올랐습니다. 6% 신작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하반기 프로젝트 M 버전과 그 다음에 4분기에 나오는 트리플 A급, 아무래도 그건 아직은 좀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바로 뭐 다음 달에 개봉을 뭐 신작을 내놓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12월 120만 판매 가정. 너무 일찍 줬죠 지금. 너무 일찍 줬어요. 말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트리플 A급작 이거인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준 것 같고, 보고서 영향인 것 같고, 저 다시 내려온다고 봅니다. 천천히 다시 내려온다고 보고, 결국에는 뭐 지금 잡아도 사실 상관은 없고, 더 내려와서 잡아도 상관은 없고, 네, 크래프톤은 사실 사면 수익 납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분 이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이 음봉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긴 힘들죠, 솔직히. 네. 나와도 아무래도 뭐 임직원이나 뭐 이렇게 방어를 좀 할 것 같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크래프톤을 꼭 여유가 되시면 매수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게 맞고, 기간도 매수 포인트입니다. 1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졌습니다. 물론 기대치만큼의 수익이 안 나왔을 뿐인 거지. 그리고 2분기 보시면 좀 안 좋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2분기고 3분기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2분기 아무래도 이 실적이 나오는 순간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PR도 17배로 상당히 좀 낮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PSK입니다. 반도체 관련주고 오늘 4.5%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향후에는 좋아질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을 많이 팔다 보니까 또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기관도 오늘 거기에 좀 동조를 하면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 그 전까지는 매수로 보고 있었긴 했었지만 오늘 거래로 매도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결론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사실 고점 대비해서 다른 이제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는 얼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33,000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가 내려오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단계별로 지금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셔라. 그래서 시가총액 6,000억, 그 다음에 코스피 105위. 그래서 목표 주가가 6만원 정도였을 텐데 네, 지금 좀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잘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2분기 흐름을 보시면 2분기 때는 괜찮아지겠다라고 좀 보이는 거죠. 거기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 올렸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선 삼성전자가 저가, 삼성 SK 하이닉스조차도 저점이기 때문에 그 예하에 있는 사업군은 전부 다 하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실적 시즌이지 않는 이상 하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끌어가는 선두그룹이 하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